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fx의 역함수가 gx라 그랬거든. 그러면 뭐 fx의 역함수든 뭐든 간에 응?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지? 얘를 어디에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yx에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3차 이상의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그냥 3차 함수 다 생각하면 되잖아. 응? 이걸 y 이퀄 x에 대해서 어딘가에 뭐 x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얘하고는 무조건 한번 만나게 될 거니까, 자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얘는 역함수가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응? 역함수가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역함수가 이걸 대칭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의 뭐 이런 모양이 된다고 치자, 그지? 오케이? 문제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여기 있지, 여기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f 프라임 알파는 얼마가 돼? 그러니까 이 fx 극점 f 프라임 알파가 얼마가 돼? 왜 이걸 대답 못하네? 어? f 프라임 알파가 얼마가 되냐고. 아니 뭔 생각이야, 왜 이걸 대답 못해? 알파 콤마 f 알파 이 극점이라고. f 프라임 알파가 얼마야? 0이야. 뭐 듣고 있는 거야? 자, 그럼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 이 f 알파를 베타라고 해볼게. 에?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역함수에서 g 프라임도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g 프라임 뭐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돼? 그렇지, g 프라임 베타에 대해서도 정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g 프라임 베타는 f 프라임 알파분의 1 아니야, 그지? 근데 f 프라임 알파가 얼마야 지금? 응? 그렇지, 0이잖아. 그러니까 0분의 1이 돼서 이 값이 정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얘가 fx가 그 값을 가지면 우리가 미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해요. 미분의 관점에 봤을 때 역함수가 정의가 안 돼. 그 극값에서. 이해되지? 응?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f 알파가 0이 되는 것이. 알겠지? 응?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1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대.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이거. 이런 놈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왜? 어? 생각을 하세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아주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1대1 대응, 그래.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왜 1대1 대응이면 응? 역함수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네가 다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거. 어? 뭔가 암기로 외운 걸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응? 그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자, 얘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x축 y축 관계가 바뀌지. 응? 그러니까 x 제곱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응? x는 y 제곱이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지. 루트가 생긴단 말이야.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로 가게 되고 이 점 그대로 머물면서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함수라 부르냐 이 말이야. 함수가 안 되거든. 왜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튀어나와 버린다고.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를 뭐야? 역함수 형태를 쓰려면 루트 x와 마이너스 루트 x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쪽 잘라서 여기만 증가, 여기만 감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응? 봐봐, 이런 것들은 생각이 당연히 돼야 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 알겠지? 요거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가야 돼. 어? 그래서 뭐 요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오케이. 그래서 fx라는 놈 자체가 이놈의 역함수니까 얘는 무슨 함수이거나 무슨 함수여야 한다라는 얘기야.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여야 된다고. 그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란 말이야. 앞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역함수에 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냥 역함수 미분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돼. 어? 이게 기출의 의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가 뭐 역함수가 미분 어쩌다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볼 때 그냥 바로 해석이 되도록 해놔야 돼. 정리해야죠.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fx가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아까 말했지만 G'이 3분의 1 이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G가 모든 곳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 돼야 안 돼. fx가. 왜? 그렇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역함수 존재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따지면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G'이 3분의 1 이하래. 단순하게 생각해보라고. fx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입력함수 이렇게 되잖아. 대칭점이 있겠지. 응?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대칭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거 어때? 이게 y 콜렉스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같니? 응? 눈으로 보이는 걸로 확인하려고 자꾸 하지 마. 응?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응? 조금씩 더 생각이 돼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봐. 이 기울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해봐. 이 기울기 1이야.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라 이거야. 이게 3분의 1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면 얘를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3 이상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응? 자, G'X가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봐. 어떤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고 지금 3분의 1이야. 그럼 이 D는 이보다 작아야 되겠지. 아래쪽에 존재해야 될 거야. 접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응?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y 콜 x. y 콜 x는 이 3분의 1이라는 이 기울기보단 클 거 아니야. 맞지? 얘를 이렇게 대칭시킨 거란 말이지.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여기서는 얘가 대칭된 거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게 5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3보다는 크게 되겠죠. 얘는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지. 알겠니? 그럼 이런 모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이 변곡접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지? 몇 문제도 그렇게 풀었지. 그지? 변곡접선에 대한 얘기로. 얘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돼요. 아래쪽이든 왼쪽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3보다는 크게 되는 상황이지. 됐어? 즉 변곡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라는 걸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가의 해석이에요. 응? 당연히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부터 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적인 의미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자, fx가 뭐라고요? x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 이거란 말이야. 그지? 응. 우리가 f1을 구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온전하게 구해야 될 거라고. 그지? 뭐 예를 들어 f1에서 f2를 뺀다 만약에 이런 값을 구하래. 그럼 이런 값을 구하면 c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빼면서 같이 없어지니까. 그럼 이때는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식 두 개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을 몇 개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 분모 0으로 가네? 분자 0으로 갈 거니까 F3이 G3과 같을 테고. 그 다음 뭐 할까요?
미분해 볼까요? 그지? 그럼 어떻게 돼? g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g 프라임이 될 것이고 f 프라임 x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얘 0 되죠. g3이 0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0이지 뭐. 그래서 f 프라임 3이랑 g 프라임 3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뭐 할 거야, 이제? 또 제로분의 제로잖아. 그죠? 그럼 또 미분해야지. 이렇게. 가능하지? 그 다음 뭐가 돼? 요것도 미분을 하게 되면 g 프라임 x 플러스 그러니까 경험상 얘가 또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지, 그지? g 프라임 x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g 2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번엔 또 뭐가 있어? 얘 0 되지, 얘 0 되지, 얘 0 되지. 그럼 얘도 0이네, 그지? f2 프라임 3이랑 g2 프라임 3이 또 똑같다라는 거네, 그지?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미분해 볼까? 어때? 더 미분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그지? 얘 어차피 미분해버리면 그냥 1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됐어? 응? 그럼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하면 되겠네. 가와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F3, G3이 같대요.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인데? 역함수잖아. 그걸 생각하면 교점이라고. 얘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 교점이라고 해서 다 y 콜 x 위에 있진 않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응? 이 빨간 게 지금 fx고 얘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켰더니 이런 함수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로그 함수에서 이런 거 봤었단 말이야, 한번. 얘 언급을 한 적 있어 내가. 응? 그러면 교점이 지금 3개가 생기잖아, 그지? 응. 여기 y 콜 x에 대해서 이 점은 y 콜 x 위에 있지만 이 두 점은 y 콜 x 위에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그지? 오케이? 이건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죠? y 이퀄 x에서 만나는 점은 두 역함수의 교점이야, 맞지? 근데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해서 걔가 y 이퀄 x에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지금 fx는 무슨 함수라고? 이러한 증가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이제. 대칭시키자. y 클래스에 대칭시켜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이 될 테고 얘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 자체가, 그지? 이해돼요? 병곡접선이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쏘리, y 클래스가 여기 있다는 보장은 없죠. 어딘가에 있다는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3 이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것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지, 이런 게. 그죠? 그래,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럼 얘를 뭐 한다고? 대칭시키자고. 이 상태에서 대칭시켜 봅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기울기 이렇게 낮춰버리고, 이게 기울기 1짜리인 거야. y 콜 x. 자,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지? 그럼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오케이? 얘가 뭐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그렇죠? 이런 식이 될 거야, 알겠지? 응?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쪽도 증가함수해야 되는 걸 잊지 마라. fx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도 증가함수입니다.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돼, 이거. 그림상으로 그런 것 뿐이야. 자, 이런 모양이라는 거니까 얘가 몇 콤마 몇이다. 이게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점은 y 이 x 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빼먹고 문제 풀려고 하니까 되겠나? 안 풀리는 거죠. 네? 오케이. F3이 3이고요. G3이 3이잖아. F3과 G3이 같다는 거 알고 있지? 응? fx가 3,3을 지나. gx도 똑같이 3,3을 지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거 한번 해봐.
알파 콤마 F 알파. 응? 그죠? 이때 얘를 베타라고 하면 F 프라임 알파는 뭐와 같아? G를 이용하면. 응. 역함수 프라임. 응. 베타분의 1. 오케이? 이 y 값을 x 값으로 좀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G 프라임 베타분의 G 프라임 F 알파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돼. 3,3이니까 F 프라임 3이라는 게 뭐와 같게 되는 거야? G 프라임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 x 값이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G 프라임 3이랑 누구랑 같아? F 프라임 3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3이 1이야. 이렇게 돼. 응? F 프라임 3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F 프라임 3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F 프라임 3은 뭐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그랬어? 응.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단 얘기지. 오케이? 다시 한번 가봐. 그러니까 미분해보면 F 프라임 3, F 프라임 X, G 프라임 X, X 다 볼게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G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3 들어가니까 여기 0인데 이게 0분의 0꼴이 아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냥 0분의 0꼴이라고 해석해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잖아. 이게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이 틀린 거죠.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야. 리밋 여기 G 프라임 3분의 F 프라임 3 마이너스 G 프라임 3 이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9분의 8이라는 얘기야. 이걸 G 어, 잠깐만. G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G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닌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얼마분의 얼마다? 3분의 F 프라임 3의 G 프라임 3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얘가 9분의 8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분의 8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오케이? 이 식을 푸는 거죠. 그래야 풀리는 거지. 처음에 해석 잘못된 거, 그지? 잘못된 걸로 가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F'3 얘를 알파라고 하죠. 마이너스 왜? 이게 로프트 잘못했다는 거 틀린 걸 음. 알려면 그냥 해보고 틀렸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결과가 나와서 잘못됐다는 걸 안 거죠. 만약 이렇게 해서 그냥 쭉 풀렸으면 그냥 잘못 가야지. 잘못했는지를 뭐 어떻게 알겠냐. 이상하다라는 순간이 이상하면 뭐 어딘가가 잘못됐는데 그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리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그냥 계산할 때도 신경 쓰면서 해야 되죠.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죠. 그 외에는 방법 없어. 잘못 계산했는데 어떻게 알아? 자, 제로번의 제로꼴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지? 아까 뭘 안 해서 틀린 거야. 제로번의 제로꼴을 잘못 파악한 거라고. 잘못 집어넣은 거라고. 됐어? F'3을 알파라고 하면 G'3은 뭐가 되는 거야? X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3분의 8이다라고 하면 이 2차 방식 풀면 알파가 나오는 거죠. 됐어? 이렇게. 15. 항상 기본적인 거는 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할 거야. 응?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뭐 여기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식엔 탄젠트가 없거든? 뭘까 도대체?
알파 베타에서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하고 봐야 되겠지. F'의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겠지. 그치? 둘은 식은 똑같을 거니까 알파에 대해서 식 구해놓고 그냥 베타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죠.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sin x, 2 sin x 플러스 2x 코사인 x 이렇게 되냐 그지? sin x 여기 다 알파 집어넣읍시다. 2알파 코사인 알파 얘가 0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탄젠트가 나오는 거죠. 정리해보지. 2알파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거든? 그럼 2알파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 틀렸어? 이런 것들 인지 없으면 안 돼. 나눴잖아. 나눴잖아. 다시. x제곱이 1이라고 했을 때 x는 x분의 1이다. 맞아? 왜 아닌데? 응? 뭐가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x 나눈 건데 양변에.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잖아. 얘가 무슨 값인지 모르고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x를 나눌 때 얘가 뭔 값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뭐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지? 근데 얘가 0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나누는 걸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0부터 생각을 해야지. 응? x-1, x-2가 3이라고 했을 때 x-2가 x-1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뭐가 아니다라는 거.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ax는 b다라고 했을 때 x를 a분의 b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있어? 방금 얘기했는데 또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응? 나누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 얘가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야죠. 탄젠트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될 거고. 아니 뭐 그래도 답을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예? 그 빈틈을 파고드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고난도에만 나올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다라고 둘 수 있으려면 기억이 참인데 응?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코사인 알파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거든? 응? 코사인 알파가 0이면 알파는 어떤 값들이야? 2분의 홀수 파이죠. 그지? 이런 값들이란 말이야. 그럼 2분의 홀수 파이일 때 응? 사인 알파는 어떤 값들을 가져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지? 1 또는 마이너스 1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그지?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이 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응? 이런 생각 안 하고 푼단 말이야, 대부분. 응? 알겠죠? 다행히 이게 21번이 아니고 30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 너희들 놓쳐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자, 그럼 봐. 이 알파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지, 그지? 응? 마이너스는 절로 준 상태일 것이고, 응? 오케이? 자,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데?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3사분면. 또 고민하지. 또 알파가 뭔가 또 아니지? 응? 알파는 뭐야? 예각이요, 예각. 각 변환할 때 기억 안 나? 어? 기억나? 왜 예각 취급하지? 파이를 기준으로 말이야. 어?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갔냐는 얘기거든, 알파만큼이. 어? 그랬을 때 알파의 위치에 따라서 이 알파가 어디 있느냐 상관없다 이 말이야. 알파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라고 해보자. 응? 그럼 여기다가 파이만큼 더하게 되면 이쪽에 오게 되는 거지. 대칭적인 위치에 존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알파가 여기라고 해보자. 이만큼이 알파야. 그럼 얘도 대칭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 오케이? 그럼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만큼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 각만큼 거지. 그럼 여기서는 요만큼이 알파이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이 각을 얘기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지.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탄젠트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알파와 부호가 같니 다르니? 이게 2, 4분면이야. 3, 4분면이지. 4, 4분면이야. 그럼 이때 탄젠트는 부호는 뭐야? 여기는 같단 말이지. 부호값이 같다고 그냥. 응? 파이만큼 더 갔을 때는 부호값이 항상 같게 나타나게 돼 있다고. 이해돼? 자, 봐봐. 사인만 얘기해보자. 사인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가 되면 응? 파이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해도 여기가 알파라면 파이 플러스 알파 더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호 관계가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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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 관계는 그 각만큼 더 갔을 때 항상 같은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굳이 2, 4분면의 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기에 각으로 해 놓고 가도 부호 관계는 똑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응? 여기 있는 놈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 있는 놈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게 사인이 되든 코사인이 되든 탄젠트가 되든 똑같은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파는 실제로 얘가 2, 4분면의 각이라 하더라도 1, 4분면으로 간주하고 풀어도 전혀 부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 됐지? 그래서 그냥 파이에서 알파 더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알파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 알파가 저기라는 게 아니라 부호만 결정할 거기 때문에.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탄젠트 자 음, 사인 두 가지 꼴이다. 어? 이런 모양이라. 응? 아니 이런 모양이야. 응?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됐을 때 이 n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어. 그래 그럼 왜 못해? 했니 안 했니? 응? 머릿속에 출력이 잘 안 되죠. 내뱉어요. 자꾸 내뱉는 거 연습해야 되고 네가 다시 정리하는 거 연습해야 돼. 응?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응? 이거는 이런 것들도 계속 표시를 해놓으라고. 응? 잊었던 것들 공식 체크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표시해 놓으면 되잖아요. 응? 자 홀수는 뭘로 바뀐다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짝수면 그대로. 그 다음 뭐만 하면 돼? 여기 그대로 알파 알파 던져주고 부호 판단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n파이에다가 알파야. 오케이? 가능해? 몇 사분면이?
n이 1이면 2, 4분 2,4분면이야. n이 2면 n이 3이면 3으로 가겠죠. 홀수인 상황이니까. 몇 사분면? 4사분면이야. 알겠죠? n이 5면 2사분면.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 4사분면에 딱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가 돼?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될 거라고. 4사분면에서는 플러스지. 코사인 알파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든지 코사인 알파가 되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 알겠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젠트 플러스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몇 사분면이다? 3사분면이다. 3사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 이게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얘기됐어. 그래서 탄젠트 파이 플러스 알파는 탄젠트 알파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 알겠니? 자, 그 다음 gx가 탄젠트 x라고 했으니까 이 지금 알파 플러스 파이 뭔지 알겠죠? 알파 플러스 파이 이런 거. 오케이? gx 탄젠트 알파라고 했을 때 g 프라임 뭐가 돼?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파이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g 프라임 베타니까 제곱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됐니? 근데 이 시컨트 제곱을 또 뭘로 바꿀 수도 있어. 우리 지금 여기 계속 탄젠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탄젠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까지 얘기해 줬어.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디귿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를 보고 뭘 떠올려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뭘까? 이건 약속되어 있는 거야.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지켜줘야 돼. 이런 모양이 보이거든.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알파 플러스 파이는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베타를 뺐다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함수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함수는 탄젠트란 말이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지.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런 모양이면 기울기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라 이거거든. 오케이?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마이너스 2알파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있잖아 지금. 그지? 탄젠트 베타도 마찬가지. 오케이?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하고 똑같았지. 그럼 탄젠트 베타는 또 뭐하고 똑같겠어? 마이너스 2베타하고 똑같겠지.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니까 2베타죠. 일단 얘기야 이게. 이해됐어? 그럼 얘랑 뭐 비교하라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얘랑 비교해.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알겠지. 잠깐만 끝까지 마무리를 안 줬지.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긴 거야. 알겠죠? 탄젠트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위치와 알파 플러스 파이의 위치와 베타의 위차의 위치.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알파 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냥 이 문제를 하는 건 원래는 뭐 평균 변화를 하고 순간 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20분 문제를 그렇게까지 이런 문제들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평균 변화를 얘기거든. 평균 변화라고 뭐 접선의 길이 이런 거 비교하는 건데 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상에서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오케이? 이건 탄젠트야. 사인 x에 접선을 긋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인 x 이렇게 접선을 긋 거야. 어디에서? 마이너스 2분의 8. 그럼 마이너스 2분의 8은 여기겠지, 그지? 얘가 0이라고 하면. 여기서 접선을 끌 건데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끌 수 있고 이렇게 끌 수 있잖아요. 그치? 이때 이 좌표들을 각각 A1, 뭐 A2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A3 이렇게.
자, 이 얘기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 저를 뭐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해봐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탄젠트가 등장하는 거 맞니? 그거부터 확인해봐. 접선의 방식 구해줘. 뭐 고민해. 여기가 뭔지 모르겠어, 그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반드시 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접선이니까 2위의 점을 뭐라고 놓을 수 있어? an, sin an이 되겠지,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놓읍시다. x, sin x. 이때 이 x가 an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자,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 원래래? 아니, 그냥 여기가 지금 x, sin x야. 이 그래프는 sin x고 미분하라고. 코사인 x 아니야, 임마. 이걸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나, 자꾸. 어? 기본적인 것들에 자꾸 충실하라고. 응? 이런 내용들이 자꾸 지금 잘 안 되는 거니까. 출력이 늦어. 뭐 모르지는 않을 건데, 분명히. 응? 공부도 엄밀하게. 그래서 기울기가 코사인 x입니다. 그러면 C가 어떻게 만들어? y는 여기를 B, sin t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죠. 응? 기울기가 코사인 t가 될 거야. 코사인 t, x t, 플러스 sin t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지난다고. 알겠지? 그럼 t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니? 이때 x 좌표 이 t를 전부 다 뭘로 바꾸면 돼? an으로 바꾸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나누면서 x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n에 관한 식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응, 이거 플러스가 돼요. 그치? 근데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값이 0 이상이라 돼 있어. 일단 봐. 0 이상이 되는 건 뭐야? 얘가 마이너스 1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을 얘기한 거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지? 얘가 마이너스야, 그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인 순간에 얘는 0이 돼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1은 해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얘가 이 순간에 0이 돼도 상관없잖아. 아니 얘가 안 되잖아. 마이너스 1 자체가 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0이 돼도 전혀 상관없잖아. 어차피 해가 해의 범위가 아니니까. 알겠지? 그럼 이런 게 헷갈린다, 만약에. 응? 이것도 부등식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지. 자, AB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지금. 응? 오케이?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함수잖아, 어차피. 이쪽을 fx라고 하고 이쪽을 gx라고 해봐. 그럼 fx가 뭐 어떤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놈 아니야? x 플러스 1이라는 놈의 그래프를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이거지, 그지,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2x 마이너스 x. 그래봐. 2x에다가 마이너스 x. 예? 느낌으로 그리는 거 아니야. 정확한 논리로 그려. 그럴 것 같다로 지금 푸는 거야. 두 개 그래프 동시에 그리세요. 그걸 뭐 하면 돼? 대충 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려요. 정확하게 그려. 이 x로 그리라고. 봐봐, 이 시각 자료를 희미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네. 논리를 정확하게 가져가. 대충 해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공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 자체를 대충 하고 나서 답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쉬운 내용일수록 더 명확하게. 이 두 개를 뭐 할 거야,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건 뺄셈으로 처리할 거야, 지금, 쌤이. 그지? 너는 이렇게 그려놨다고, 일단. 그럼 두 개는 더 할 거란 얘기지, 함수값을. 생각해봐, 두 개를 더 할 거란 말이야. 더 할 거면 얘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 더 하는데 왜 이 x를 따라가? 얘는 얼마로 가까워져? 얘는. 그럼 누구를 따라가겠어, 당연히. 덧셈인데.
곱셈이나 나눗셈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당연히 얼마야? 무한대잖아. 알겠지? 그냥 대충 생각해버리고 만단 말이야. 응? 사고라는 과정을 차근차근 탄탄하게 다져가야죠. 뭔가가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입장에서 쌤 입장에서는 되게 별로야. 대충 해놓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끊는 거 알겠지? 그래가지고 안 돼. 자신이 있든 없든야 이 자신감은 네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응? 막, 막 생각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대충 결론. 그게 니한테 아무 도움이 되잖아. 응.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잃어도 괜찮아. 지금은 잃어도 괜찮아. 왜냐면 시간이 좀 아직 있기 때문에. 응? 근데 계속 이게 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또 넌 응? 대충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계속 하는 거야. 노력하지. 노력하면 돼. 그거 가능하다고. 떨지 말고. 자, 이쪽에 찍힐 거란 말이야, 저는. 이쪽도 봐. 이쪽은 뭐 어디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근데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잖아. 이럴 때 생각하는 거야. 누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 그렇지. 얘의 증가 속도가 빨라.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따라갈 거란 말이야, 마지막에.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도 양수가 될 거라고.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가 같은 지점이잖아, 그지? 더하면 이 점보다 위쪽에 있겠니, 아래쪽에 있겠니? 위쪽에 찍히겠지. 여기서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것, 그지? 근데 여기서는 뺄 거잖아. 얘를 뺄 거잖아. 그럼 이 값보다 아래쪽이겠니, 위쪽이겠니? 그치? 얘보다는, 얘 값보다는 작은 값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얘가 얘를 씹어먹겠죠. 무한대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그래프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야. 알겠지? 그럼 뭐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A만큼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됐어? 이 2차 함수의 모양이랑 그냥 이런 모양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까지 가볼 거야? 얘가 0이 되는 순간 한번 가보자 이 말이야.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지? 마이너스 1에서 얘가 0이야. 마이너스 1에서 0이라고. 그지? 근데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순간에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점이 계산이 안 될 거거든요. 이해됐어? 이거보다 큰 영역에서만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보는 거잖아. 항상 그래프적인 거야. 함수적인 것에서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함수 논리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지, 참. 오케이? 오히려 생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 x와 마이너스 x니까 이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응? 이 x와 x를 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봐. 여기에서 얘는 0이잖아. 그치?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빼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그렇지. 좀 더 명확한 형태가 나타나. 이쪽으로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이되겠죠.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걸 빼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어? 그렇지. 이게 x축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플러스 무한대에서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의 차이는 말 그대로 무한대니까 얘는 그냥 이 축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 더해봤자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어디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겠지, 그지? 여기를 지나서 처음에는 더 커지는 듯 하다가 이제 더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이 곡선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대충 이렇게 잡아 나올 때. 그러니까 덧셈이든 뺄셈이든 둘 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1,0 그지? 그럼 얘는 10,0 얼마? 그렇지. 9,0이야. 여기서 정근선을 그려주면 얘는 y축이 정근선이고 얘는 x 이퀄 12 정근선이고 그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프 문제 있지? 그죠? 위쪽에서 교점이 생겨야 돼. 조금 더 이 정도도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 살려주시고. 그러면 정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정역은 이 두 개를 더한 fx의 정역은 어디야? 1부터 0부터 아니지 0 이상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0과 10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당연한 거죠. 이것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지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럼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할 건데 더하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니? 이쪽은 어떻게 돼? 두 개 더하면? 응?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이쪽 것만 생각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상수값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이쪽은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값이 될 거야, 그지?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응?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점이 어딘가 하나 존재하겠죠. 얘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고 얘는 작아지는 상황이니까. 그치?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의 값을 가질 거고 얘는 특정한 값에서부터 여기서 얼마까지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와 같은 게 여기 어딘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지? 이해돼요? 0까지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 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x 돌파할 거라는 사실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냥. 중요하잖아, 이 사이에 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 사이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지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대략 뭐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예측만 하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최대값이 이거 뭐 해봐야 될 거야? 미분해보고 넣으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이 여기겠지 뭐. 그 값이 될 거야, 그죠? 그 값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왜니? x분의 4, 10-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거니까 1차 함수. 이해됐지, 그죠? x값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죠? fx 이퀄 0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확인되네. 그 다음은 다 쉬운 거야, 알겠죠? 위로 볼록이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 뭐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을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 아니 뭐 자꾸 변곡점을 등장시켜. 변곡점이 아닌데 위로 볼록인데 왜 자꾸 변곡점 얘기를 해? 위로 볼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이 변곡점이 어딨어 이거? 그렇지, 2 프라임이죠. 그지? 2 프라임이 어떻대? 그렇지. 2 프라임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계산. 그죠? 계산. 위로 볼록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이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 응? 증가하다 감소해야 되잖아.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이 존재해야 된다. 1대1 대응이다.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걸 여기 적용시킬 건덕지가 없어. 그럼 1대1 대응 계속 해석해야지, 그지? 이걸 어디에서 해석해야 돼? 미분에서 해석해야 되죠. 첫 번째가 뭐다?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가 감소 함수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증가 함수라는 것은 뭘 통해서 판단한다? 그렇지.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된다. 감소 함수라는 건 f 프라임이 0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렇게 되도록 그냥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역함수를 갖도록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됐어? 자, 그럼 뭐 해봐야 된다고? 미분해봐야죠. 자, f 프라임 2의 x 플러스 1 바로 갑시다. x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x에다 2x 더할 거니까 nx가 되겠네요. 그죠?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지? n 마이너스 2를 더할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어? 얘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어?
미분하고 그냥 식 정리한 거예요. 뭐 이 식은 틀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지? 얘가 0 이상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가 0 이상이다라는 걸 또 어떻게 판단할 거야? 어떤 함수가 0 이상이다. 우리 어떻게 판단해?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이 알겠지. 어떤 함수든 대소 비교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가져가야 돼. 이 함수 그래프 그려. 자,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로 나눴어. 그지? 누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놈. 이놈이 여기 있냐? 접하냐? 두 점에서 만나냐. 그지? 오케이? 빠르게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 그려진 형태들은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되거나 그냥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됐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니 이제 A만큼 들어 올릴 거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뭐 이상해야 된다고? 뭐 이상해야 된다고? 0 이상해야 돼.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0 이상이죠. 오케이? 아까 그래프는 x제곱이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졌었지. 한 배씩 d가 0이 아니죠. 이때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거죠. n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n의 조건이 뭐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이상. 그럼 이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다 판단 가능해야 돼. 자,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건데, 네? 이때는 또 뭐야? 이때는 어떻게 돼? n이 2대죠. 아까 판별식 해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였잖아. 근데 이거는 d가 0인 상황이 될 거 아니야. 이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n이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뭐야? d가 0보다 클 때죠. 됐니? 이럴 때는 이렇게 지금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극소값이 음수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얘를 a만큼 들어 올렸을 때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문제 이해됐어 이제? 응. 오케이. a가 아니라 이 값이 됐어. 끝. 이렇게 판단하면 끝이야. 그럼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잡아? 이제 미분하는 거라고 보죠. 미분해놓고 그 값이 미분은 이미 돼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하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이거야. 응? 봐봐. 기본적으로는 요 함수잖아, 그지? 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자체를 새로운 함수로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어떤 함수에다가 a를 더한 거야. 얘가 0 이상인 거야. 그럼 gx가 뭐 이상이다. 마이너스 a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되죠. 그럼 제가 대충 그린 모양이 아까 그 케이스별로 다 나눌 수 있었죠, 그죠? 이런 모양이 돼 있는데 여기에 얘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마이너스 a 이상이다. 극소값 차이. 됐니? 그 그래프가 가지는 게 이러한 것들이란 얘기야. 분명히 의미를 갖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식으로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됐어?